아니 사실 근데 갑자기 말이 끊기네. 기가 막혀가지고. 네, 네, 편집. 안녕하세요. 최대한 젊음을 늘려볼 수 있을 만큼 늘리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신들이 인사드립니다. 요즘 정말 여행하고 싶은 계절인데요. 핑크뮬리 제주도 가고 싶어요. 뮬리 너는 잘 있는 거니? 또 딴 데로 갔다 왔는데 여성들이라면 끊기 힘든 유혹? 뭘까요? 명품, 쇼핑, 가방, 신발, 술? 아니면 커피 한 잔의 유혹? 아름다운 여성들과의 브런치 수다. 아님 남자. 이 남자 이거 찔린 사람 있을 텐데요. 먹는 거, 걸치는 것보다 훨씬 더 원초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바로 몸에 입히는 패션. 누가 마리를 몬로 7월하게 하나 안 걸치고 샤땡 넘버 땡 입고 잤다고 했잖아요. 누드에 입히는 패션. 바로 향수에 대한 진실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다들 애교 떨라고 하는데 제가 애당초 그 애교를 어릴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다 먹어버렸어요. 바닥 말아가지고. 애교가 바닥에 나서 떨 애교가 없고요. 그러나 좋은 콘텐츠를 찾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으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프랑스 남자들은 뒷모습에 주력한다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진짜 생 뒷모습이 아니라 지나가면서 빈자리에 남겨놓은 그 향에 매료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사실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게 딱히 뭐 선호하는 향이 있어서도 아니고 그냥 남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향수 사고 뿌리기 시작했어요. 남성을 뒤돌아보게 하는 향. 얘기만 들어도 좋은데요. 그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그런 향수가 있다면 저도 써야겠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 그런 향수 골라가면서 매력 발산하고 엄청 노력했죠. 실제로 향사병이라는 거 아세요? 후각을 이용해서 기억 속에 모아둔 것들, 그게 바로 향사병입니다. 휘발되면 사라지는 향기가 과거의 기억과 만나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거. 어떤 남성은 자기가 20대 때 첫사랑이던 여성한테 느꼈던 향을 20년이 지난 후 어떤 여성한테서 난다면서 설렜던 적이 있다고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꼬마 후배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차를 타자마자 누나 지난번 뿌렸던 그 향이네 라고 하는 거예요. 개코더라고요. 분명히 향은 휘발되는데 그 향을 우리의 후각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남성들은 이 후각에 더 예민한 개코입니다. 좋은 향일수록 그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 미녀 친구가 어느 날 자신의 이상형에 반대되는 무질서한 얼굴을 가진 야수 남친을 데리고 나타난 거예요. 다들 막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의 사귀게 된 계기를 물어봤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모임에서 그 남자가 옆에 앉았는데 자신이 좋아하던 향을 그 사람이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굉장히 멋있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냉큼 향만 보고 사귀는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잘 없지만 아무튼 파무 파탈, 옴무 파탈을 일으키는 주범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성을 매료시키고 꿀꿀한 나의 기분을 업시키는, 나의 매력을 풍성하게 만드는 장점보다 내 몸 건강히 감당해야 할 문제가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집에 곳곳에 이제 디퓨저를 깔아놨어요. 이 방 가면 솔향, 저 방 가면 만다린 오렌지, 뭐 밤에는 라벤더, 또 향초도 엄청 좋아해서 수집을 했었거든요. 또 제가 식물을 좋아해가지고 집에 이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이 맨날 노랗게 떠서 저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공기 예민해서 벽에 수중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이 수중식물 관리하는 분이 오셔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얘네들 옆에 이 디퓨저 놓은 걸 보고 깜짝 놀라서는 디퓨저가 얘네들을 다 보내버렸다. 식물도 말라 비틀어져 죽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어요. 결국 선물 받은 13만 원짜리 디퓨저를 화장실에도 못 놓고 신발장에 놓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자연을 모두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이 치명적인 향료에 대해 분석을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테라피 요소로 자리 잡은 향료가 결론은 후각을 통한 뇌에 치명적인 잔상을 남기듯이 우리의 건강을 치명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향료는 일단 EWG 그린 등급에서 8등급 주의 성분, 유해 성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향초, 디퓨저에 사용되는 향료의 대부분은 천연 아로마 오일 외에 정제된 화학 물질이 주 원료거든요. 현재 식약처 등록한 알레르기 유발 인조향 성분이 26가지나 됩니다. 이런 인조향은 무조건 석유, 석탄에서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만든 합성 물질이에요. 아무리 꽃이나 과일 등 천연 추출물에서 추출을 냈다고 하더라도요, 인공 향료를 혼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향이 잘 퍼져야 되고 또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퐁퐁과 같은 유화제, 방부제 같은 화학 물질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향수가 진짜 남성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 남편이 남성성이 좀 결여되어 있긴 하지만 향수를 맡으면 기분이 어때요? 향수를 맡으면 여자한테서 좋은 향기가 난다. 공해 같아. 네? 공해? 엘리베이터 탔을 때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 남성이 아니야. 좀 이상해. 아니, 젊을 때도 그랬나? 아니면 지금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상태라 그런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남성성이 원래 없네. 남성성이 원래 없어.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제가 여성스러워서 좋아했나 봐요. 아니 사실 근데 갑자기 말이 끊기네.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그럼 향수 말고 여자한테 끊기는 건 뭐야? 여자한테 끌리는 거 향수 말고 여자한테 끌리는 그 요소가 그대는 무엇인가요? 남자는 뭐 그냥 다 외모지. 아 그대요 그대. 외모지 외모. 몸매? 향수도 외모예요. 걸치는 패션이잖아. 응? 자 이거 지금 향수 안 좋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욱했어. 몸매는 좀 몸매? 해주세요. 네 편집. 전 좀 맞아야 해요. I'll be back. 나는 진짜 향수가 공기가 완전히 바뀌는 향. 은은한 향수는 굉장히 좋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보통 호텔을 들어갔는데 그 호텔마다 그치 그 느낌이 있어. 나도 호텔 갔을 때 그 호텔마다 주는 그 향이 있어. 아 그것도 정말 유혹적이다. 끊기가 힘드네. 호텔에 예를 들어 반땡트리에 갔을 때는 그 독특한 향이 있고 그치 풀땡땡 가도 풀땡땡 가도 독특한 향이 있고 실무시 가도 향이 있는데 그 향들이 굉장히 새로운 공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근데 엘리베이터 속의 엘리베이터를 그 딱 향은 탔는데 독하지. 그 속에 엄청난 향기를 그게 그건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갑자기 톡 쏘는 인공향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지. 어지럼증 일으키면. 그래서 느끼기를 항상 이건 병이다. 근데 사실 여자들은 내가 뿌린 향이 남한테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자인 저도 향수 빡 뿌리고 온 여자 옆에 서면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그 향이 또 내가 좋아하는 향은 또 아니야. 너무 진해. 너무 또 꽃 같아. 너무 달달해. 그러면 되게 질려요. 근데 본인은 이게 좋은 향기를 낸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향보다 남한테 내가 뿌렸을 때 남들이 저 여자 무슨 향을 저렇게 진하게 뿌렸어 라고 주지 않는 듯한 느낌의 향? 그런 것들을 뿌리려고 사실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호텔은 진의 향을 만든 거야. 그걸 디퓨저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저는 그 향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향을 어떤 미용실을 가는데 똑같은 향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향을 제가 뭐 그 호텔에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 향을 기억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향사병인 것 같아요. 향은 기억에 남는다는 거. 그리고 남자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아닌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샴푸인 것 같은 거. 원래 피부 좋은 것 같은 거. 원래 눈썹이 긴 것 같은 거. 이렇게 원래 그런 거 같은 거. 프리텐드. 뭐뭐 하는 척. 뭐 그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것 같은 거. 향도 똑같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진한 것보다는 공기를 기분 좋게 만드는 향? 그런 거를 뿌렸으면 좋겠고 여기서 향수 뿌리라는 얘기 하면 안 되고 향수를 웬만하면 좀 적게 뿌리자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향수는 역시 유혹적인 건 확실해. 어쨌든 사실 이 향수가 어떻게 나왔냐. 향수는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발달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희 향수 왜 유럽에서 발달한지 아시남? 하지 말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유럽에서 왜 발달한지 아십니까? 대답 좀. 유럽이 원체 옛날에 더러웠으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진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진짜요? 유럽 들어와서? 어쨌든 똑똑하십니다. 네, 사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더러웠는지. 중세 유럽은 씻지 않는 시대로 유럽인들은 정말 더러웠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씻으면 무슨 영혼이 이탈하는 줄 알고 목욕 공포증이란 게 있었대요. 왕족들일수록 많이 배울수록 더 씻지 않았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한 달에 한 번 목욕하는 걸 자랑했고요. 18세기 초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 아시죠? 그 루이 14세는 악취로 유명했어요. 엄청난 대식가인데다가 펜싱, 발레 이런 운동 좋아해가지고 땀을 무척 많이 흘렸는데요. 샤워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다고 믿어서요. 이 사람 애인이 그 루이한테 너무 악취가 나니까 자신의 몸에 엄청난 향수를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살려고. 유럽은 또 뭐가 들어왔느냐. 거리가 배설물 투성이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애완동물 시체, 거름 이런 게 대량으로 일단 쌓여 있는 데다가 인간의 응가도 그냥 밖에다 갖다 버렸던 거예요. 특히 이제 남편이랑 싸웠다. 그럼 아내가 열받아서 갖다 버리고, 아내랑 싸웠다. 그럼 남편이 그냥 확 밖에서 싸버리는 거예요. 부부 싸움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집에서 똥이 엄청 나온다. 저 집에서. 그러면 그 앞에 유독 많다 하면 부부관계 안 좋은 집 찍히는 거죠. 근데 만약 요즘 시대라면 부부 사이 좋은 집이 1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라면 이 길거리가 아마 똥천지일 거예요. 어쨌든 똥으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유럽. 그래서 향수가 발달한 거예요. 대박이죠. 유럽은 일상에서 악취를 벗어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악취를 덮어버리기 위해 발달한 게 바로 향수였다는 거. 그러니 얼마나 독했겠어요. 똥을 덮어야 되니까. 이런 배경으로 제조한 향료는 당연히 독성을 띨 수밖에 없고요.
체내에 침투하면 우리 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심지어 정자 파괴하고 여성 호르몬 분비도 감소시켜서 어떤 생리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오랫동안 이런 합성 향수를 뿌리면 불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향 때문에 잠을 잘 잘 것 같죠? 근데 불면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향수를 뿌리면요, 실내 화학물질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공기청정기 엄청 세게 도는 거 알죠?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호흡, 불안, 두통,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숨을 쉴 때 향료가 체내로 들어와서 기관지 점막 속의 세포를 자극하면서 천식, 호흡곤란, 기침 증상 일으키고요. 비염 환자 더 심해지는 거 아시겠죠? 이렇다면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뿌릴 거예요? 안 뿌릴 거예요? 이 얘기 들으면 뿌리고 싶나? 뿌리고 싶으신가요? 네, 안 뿌리고 싶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혹이 있어. 향수 연수에서 테러 오는 거 아니야? 아니 써보라고 올 수도 있어요. 고민해봐야지 그러면. 인공향료는 실제 엄청 싸기 때문에 고가의 화장품 회사에서도 이런 인공향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 향료에는 접촉성 피부염을 포함한 각종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이크림, 에센스, 영양크림, 향수, 샴푸 등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들어간 이런 향료를 우리는 매일매일 차곡차곡 피부에 축적시키고 있는 겁니다. 향수는 잘 퍼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휘발성 물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아토피, 건선 환자들은 피부 면역 시스템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향수 속에 함유된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을 경우 염증 발진 위험이 너무 높아지겠죠. 더 무서운 건 향료를 뿌린 피부 부위는 자외선을 더 적극적으로 흡수한다고 합니다. 너무 무서운 얘기예요. 전 여기서 제일 무서워. 이게 성호르몬 교란시키고 이거보다 제일 무서워. 향료가 포함된 화장품을 바르면 자외선으로 인해 노화되는 활성산소를 더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색소 침착, 주름 생성, 광노화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향수, 향기 나는 화장품, 임산부 피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아니 임산부한테 안 좋은데 일반인한테 좋을 수가 있나요? 지금까지 향료에 숨겨진 그 무서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그 향수, 향 끊는 방법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할게요. 죽어도 내가 향수를 못 끊겠다 라고 하면 어쨌든 기분 좋을 때 한 번쯤은 뿌려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천연이나 인공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유통기한이 짧은 천연 향료를 찾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향수를 뿌리는 횟수를 줄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향수를 기분 전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정도. 또 향수 매일 뿌리는 거 삼가고요. 되도록 3일에 한 번꼴로 사용하시고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방향제, 디퓨저 등을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요. 잦은 환기가 필요합니다. 향수가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거 꼭 뿌려야겠다고 하면 머리카락 끝? 근데 이 머리카락도 상하는 거 아시죠?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싸다고 바디 스프레이 사다가 전신에 뿌리면 그냥 온몸이 늙어. 그냥 온몸이 건조해지고. 그거 기억하세요, 젊은 친구들. 화장품을 고를 때 향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퍼퓸 샴푸, 퍼퓸 바디 클렌저 오히려 탈모 건선 피부의 원인이 될 수 있겠죠.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화장품, 원료 그대로의 향으로 승부하는 천연 유래 성분으로 만든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도 피부 노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겠죠. 특히 요즘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애들 주머니가 얇으니까 저가 향수 사다가 뿌리는데요. 자, 저가일수록 더 위험하다는 거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아무거나 뿌리고 바르지 않도록 일찌감치 간섭해야 한답니다. 인공적인 향기, 화학 성분으로 나를 포장하는 것보다 그냥 그 사람한테서 향이 나는 사람, 그 사람의 어떤 향기 나는 사람, 향기 나는 여성으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그 향기는 결국 말투, 눈빛, 표정, 제스처 그런 모든 인품에서 나오는 거겠죠? 아름다운 향기를 뿜뿜 풍겨내는 다양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